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장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거래가 3월달도 좀 다시 주네. 최근에 월초에 조금 늘었거든요. 3월달에는 한 1200, 300건 이상 나오겠구나 싶은데 최근에 다시 또 거래가 또 신고가 안 돼요. 거래가 없는 건지 신고를 안 하는 건지 자빠져 자는 건지 네, 네. 어쨌든 거래가 없어갖고 상승한 거래도 없고 하락한 거래도 없고 거래가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아파트는 4개밖에 없어요. 하락한 거. 근데 그렇다고 뭐 상승이 엄청났대 그거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줄었고 이제 4개월 연속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3월달이 5개월 차잖아요. 10월달에 상투치고 11, 12 아니다 11, 12, 1, 2 4개월은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5개월 차 3월인데 3월은 살짝 반등 정도 분위기.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좀 약간 비슷해요. 근데 거래가 더 없어. 그리고 아직 신고를 좀 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오늘은 그 반포, 하필이면 또 서초구 아파트가 또 2개 있더라고. 서울에 딱 2개야 오늘 언급할 게. 근데 반포자이랑 반포주공 유명한 아파트들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실거래가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경기도 쪽은 오늘은 스킵은 할게요. 자, 제목은 서초 불패, 강남 불패, 서초 불패, 반포자이, 반포주공도 떨어졌다. 오늘 실거래 신고된 게 떨어졌다. 만약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죠.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강남 재건축 뭐 올린다고 지금 뉴스에서 엄청 바람 잡는데 그러면 반포자이 판 사람 잘못 팔았네. 반포주공 재건축할 텐데 이거 괜히 팔았네. 즉 제가 볼 때는 큰 뭐랄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윤석열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큰 추세를 바꾸거나 이미 하락으로 돌아선 거 제가 볼 때는 바람잡이는 엄청 하면서 뒤로 엄청 팔아먹을 것 같아. 세력들이 다주택 투기꾼들, 갭투자자들 뭐 이런 건설사 관련된 또는 상승 유튜버들 이런 유튜버들은 바람잡이는 엄청 하면서 뒤로는 계속 팔아먹을 것 같아. 왜? 시장이 꺾였다는 걸 알거든. 더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더 윤석열 효과를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지 자기네 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못 팔아먹었어 그동안. 그래갖고 윤석열 효과로 바람을 잡아서 자기네 거 물량을 축소하려고 잘못하면 이거 물량 떠안고서 5년, 10년, 20년 이게 일본처럼 나락으로 그 폭탄을 안고서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람잡이를 더 가열차게 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그 실거래가 취합한 것만 잠깐 보면 여전히 하락 중입니다. 여전히 빠른 아파트는 9월달, 노도강, 금강 같은 경우는 9월달, 나머지는 대체로 10월달, 11월달, 예, 용산구 정도만 지금도 세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꺾였어요. 다 꺾여서 내려가요. 그러다가 지금 3월달은 거래가 한두 건씩 되면서 보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보합이 아닌 게 3월달에는 거래 안 된 거는 상승률이 0%로 계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10과목 시험 봤는데 아직 9과목은 점수를 발표 안 했어. 0%야 0%. 근데 한 과목만 먼저 발표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많이 올랐거나 많이 떨어졌어. 그럼 그 종목만 얘기하면은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 할 수 있지만 평균을 내게 되면 9종목이 0%잖아. 0%. 그 수익률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고가 되면서 지난달 1월달 2월도 월 초에는 상승했었어. 그러다가 후반부로 월 말로 가면서 계속 하락하는 종목이 신고돼. 그러면서 전반적인 지수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3월달 거는 의미 없으니까 지금은 뭐 보지 마시라.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군포 3번 같은 경우는 5건 정도 신고돼서 반등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올랐다가 4개월 연속 급락을 했잖아요. 이럴 때는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니까. 예를 들어서 막 1억씩 5번 떨어졌어. 4번 떨어졌어.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그러면은 4억이나 떨어졌으니까 3억 그러니까 근데 1억이 올랐어. 근데 그때 사는 사람은 고점 대비 3억 하락했다는 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쭉 떨어지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니까. 주식처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보면 지금 2월 달은 전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인 구가 없다니까. 근데 3월 달은 송파구는 조금 플러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보합 조금 마이너스, 그냥 한 건 두 건 신고됐으니까 미미한 거야. 그 대신 송파구는 3건이 신고됐는데 그 전달에 제일 많이 빠졌죠. 송파구가 잠실 엘스, 리젠트, 헬리오 이런 데가 2월 달에 많이 빠졌다고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높게 거래된 게 있어. 그래도 전반적인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한 거야. 그렇지만 전월 대비로는 플러스겠죠. 그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요렇게 아시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요거 뒷부분은 나중에 좀 이따 할 거고요. 일단 서울 서초구만, 지금 서초구랑 성남 분당이랑 경기 광명 있는데 요 두 개는 스킵하고 서초구만 얘기할게요. 서초구는 워낙 고가들이기 때문에, 자, 반포자이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한 3, 4등 안에 들걸요. 세대수가 3,400세대지만 비싸잖아. 저 헬리오가 9,000 몇백 세대죠. 그러니까 1등이야 걔네가. 그 다음에 파크리오도 6,000세대 정도 되죠. 거기가 2등이야. 그 다음에 아마 반포자이랑 엘스, 리젠트 아마 삐까삐까 할걸요. 어쨌든 오늘 신고된 게 반포자이, 일단 반포자이부터 볼게요. 84제곱이니까 대표 평형이에요. 세대수도 1263세대로 제일 많아요. 이게 35억에 신고됐는데 직전 거래에 비해서 1억 하락한 거야. 2월달이에요. 3월달 아니고 2월달. 그리고 전반적인 세대는 3410세대고 2009년도 13년 차네요. 엘스 리젠트 입주할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금 늦게 한 1년 정도 있다가 입주했네요. 우리가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갈 때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가 쫙 빠져가지고 고속터미널 갈 때 딱 왼쪽에 그 보이는 으리으리한 아파트 엄청 커요. 그리고 완전히 요지에 딱 자리 잡고 있고 신빙이고, 지금은 13년 차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신빙이었어. 네. 그 다음에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반포주공 1단지인데 별표가 있죠. 근데 72제곱짜리가 1490세대인데 26억 1000에 신고됐는데 8천만 원이 하락한 거야. 일단은 직전 거래에서 이거지만 고가 대비 얼마 하락한지 좀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가 보자고요. 단 이거는 반포주공 1단지는 3590세대로 어마어마한 세대래요. 지금 반포자이보다 더 많네. 근데 73년도 입주야. 49년 차야. 완전히 할아버지 아파트야. 재건축에 완전히 총아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반포주공은 두 가지로 나눠 있죠.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거기가 몇 주구라고 이름을 잊어버렸네. 하여튼 뭐 3, 4주구라 뭐라 그러나 2, 3주구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한강변에 있는 반포주공이 있고요. 뒤쪽에 있는 그 AID 차관. 그러니까 다 반포주공이라고 하지만 뒤쪽에 있는 그 아파트는 AID 차관 도입해 갖고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그 당시에는 서민, 그 다음에 저기 앞쪽은 한강변은 이제 주공 아파트. 옛날에 시형 주공할 때 시형은 약간 일반 서민들 아파트고 서울시에서 한 거, 주공은 이제 아말로 브랜드가 아주 민영 아파트가 별로 없었을 때 그 당시에 주름 잡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신고된 거는 그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그러니까 평형이 달라. 104제곱, 140제곱 또 몇 있나 보자. 190제곱 넘는 거, 이렇게 큰 초대형 평형은 반포주공 1단지 그 앞쪽이고 한강쪽이 보이는 쪽이고, 72제곱짜리는 동일 평형인데 세대수는 1490세대예요. 다 동일 평형이에요. 자, 요렇게 두 개 나눠져 있다는 거 지도는 안 보니까 지금 이제 실거래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배속으로 보세요. 서울시, 경기도는 안 보고 서울시만 볼게요. 서초구 가장 비싼 동네. 그러니까 서초구, 송파구가 가격은 안 비싼, 서초구에 비해서 덜 비싼데 단지가 보통 5,000세대, 3,000세대, 9,000세대 이러잖아요. 송파구 헬리오 9,000세대가 넘잖아요. 만세대야. 나중에 이제 둔촌주공 강동구가 또 1등 되겠죠. 12,000세대. 문제는 이제 공사 중단한다고 해서 또 티격태격 하고 있어. 서초구는 세대수가 전반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단지들이 대단지 아니야. 보통 1,500세대 안팎이야. 3, 4,000세대 송파구랑은 달라. 그렇지만 얘네는 비싸.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치면은 송파구랑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자, 반포동 갈게요. 둘 다 반포동이에요. 포동, 반포동. 자, 반포자이, 여기 있네, 반포자이. 자, 클릭했습니다. 자, 35억짜리입니다, 요거. 84제곱짜리. 자, 볼게요. 1년 동안 어떻게 거래가 됐나. 1년 동안 보겠습니다. 자, 84제곱짜리가 몇 개 있나. 하나, 둘, 셋, 세 개 타입 있네요. 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거. 여기는 거래가 별로 없어요. 자, 연초에 26억 9천, 28억 5천, 31억,
28억, 막 29억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 계속 28억 7천 가다가 5월 달에 이제 30억을 확실히 넘었네. 30억 5천, 30억. 그 다음에 7월 달에 점프 34억 천, 4억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두 달 동안 거래 없다가 10월 달에 36억 6천. 와. 그 다음에 한 달 없다가 그 다음에 36억. 자, 일단 작년의 최고점은 36억 6천입니다. 물론 다른 평형도 볼게요. 일단 오늘 잠깐만요. 오늘 요거 이렇게 봐야지. 안 그러면 헷갈려. 요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안 그러면 헷갈려 이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35억이니까 잘 보세요. 36억 6천에서 6천 떨어졌죠. 오늘 신고된 게 35억이니까 1억 떨어졌죠. 자, 서초구도 마냥 오르는 것만은 아니에요. 작년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 아파트가 10월 달에 상투라고 국토부에서도 발표했잖아요. 10월 달에 상투라고 11월부터 하락했다고. 이걸 딱 봐도 정확하네. 36억 6천 나온 게 10월 달이죠. 그 다음에 한 달 없고 12월 달에 6천 하락했죠. 그리고 2월 달 한 달 쉬었다가 오늘 1억 하락했죠. 다른 평형 볼게요. 36억 6천보다 비싼 게 있나? 이건 거래가 없습니다. 이것도 거래가 없고요. 자, 보셨죠? 자, 일단 그러니까 반포 자이도 마냥 오르는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최고가 대비 1억 6천 하락했다. 6천 하락, 그 다음에 1억 하락해서 1억 6천 토탈 하락했다. 즉, 반포 자이도 좀 꺾였다. 만약에 오세훈 효과가 아니라 윤석열 대선 후보 효과로 반포, 뭐랄까, 서울 아파트에 또 붐이 인다면 이분들은 잘못 판 거겠죠? 괜히 팔았네. 자, 이번에는 재건축의 총화. 여기 보죠. 여기 보시면 반포주공 1단지가 따로 있고요. AID 차관주택이 따로 있잖아요. 전에는 두 개를 합쳐서 반포주공 1단지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단지거든. 근데 이제 시행사가 달랐죠. 여기는 AID 차관주택 도입을 한 거고, 약간 그 대신 소형 평형. 근데 반포주공 1단지는 초대형 평형들만. 또 한강별 자리가 더 좋죠. 더. 그래서 아마 더 비싸죠. 평형 재건축을 해도 더 하니까. 둘 다 아마 비슷하게 재건축 하지 않겠어요? 물론 따로따로 하겠지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132짜리는 여기가 이거 아닌데 이게. 자, 반포주공 1단지 잠깐 볼게요. 여기는 107제곱 140제곱이야. 근데 AID 차관주택은 단일 평형이에요. 72제곱짜리예요. 두 개가 평형이 섞여 있으면 참 그것도 애매할 뻔했는데 완전히 평형이 분리돼 가지고 별도의 아파트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신고된 게 26억 천이에요. 26억 천 이거예요. 자, 지금 올해 신고된 것만 봐도 보세요. 27억 7천 같은 달인데 열흘 12일 사이에 1억 6천 하락했죠. 27억 7천, 26억 천. 자, 1억 7천, 1억 6천 하락했어요. 벌써 한 달 사이에도. 그만큼 급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작년에 27억 7천보다 비싼 게 있었나 볼게요. 있었을 수도 있지. 자, 동일 평형이니까 구별하기 좀 더. 야, 이거 거래 많이 됐네. 재건축 해가서. 자, 연초에 25억, 24억 9천 이랬어요. 26억 5천, 26억 5천, 여기 가끔가다가 16억 이렇게 된 거 있죠. 16억 이렇게 된 거.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현금 청산. 어떤 이런 거 문제에 의해서 현금 청산됐거나 아니면은, 등기 이전 청구권 이전 가등기. 그러니까 5년 전에 가등기를 해놓고서 요번에 본등기를 한 때는 5년 전 가격으로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이거는 정상거래는 아니니까. 자, 28억 올라갔습니다. 25억 26억 28억 올라가요. 28억 30억 나왔습니다. 30억. 그 다음에 없고 26억 29억이 있고요. 28억 29억 5천 31억 8천 나왔습니다. 31억 8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가가 32억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5억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4억 5천 나왔습니다. 기다가 28억으로 뚝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 35억이 조금 의심스럽다. 근데 두 건이나 되네, 이것도. 34억 5천도 있네. 그러니까 뭐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갑자기 몇 억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7억이 떨어져. 7억이 두 건이나. 그리고 오늘 신고된 게 26억 천이에요. 26억 천. 그러면 고가 대비 9억이 하락했네. 9억이 하락했어. 그러니까 35억 된 다음에 34억 5천. 이거 뭐 거의 같은 가격이 5천만 원 하락은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근데 28억 3천, 28억. 그다음에 좀 전에 봤더니 27억대 있었죠. 그리고 오늘 26억 천이야.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거래될 때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추세적으로. 상투는 10월 달이네. 이것도 상투네.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반포
서초구 반포 아파트 2개, 그 초고가 아파트들, 재건축 아파트들, 또 신축 초고가 아파트 둘 다 10월 달에 상투예요. 자,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가 진짜 정확하죠. 그리고 제가 조사해서 발표하는, 여기도 보세요. 여기 서초구가, 근데 서초구는 12월 달에 상투인데, 서초구 전반적으로는 물론 하락했지만, 그러니까 반포 주공이랑 반포 자이랑은 좀 미리 쳤네. 10월 달에 팍 치고 올랐다가 그 대신 다른 데가 올랐나 보래. 서초구에 다른 데가 올랐나 봐요. 서초구랑 뭐 이렇게 서초구랑 강남구는 12월 달에 상투예요. 근데 오늘 본 아파트 2개만큼은 10월 달에 상투네. 서울 전반적으로 10월 달에 상투라니까. 10월 달에. 그다음에 노도강 금강구는 9월 달에 상투예요. 자, 전반적으로 지금 다 꺾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4개월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3월 달 정도에는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문제는 5월 달 6월 1일 그 종부세 기산일을 두고 그 전에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빠르면은 3월부터 나오거든요. 한 두 달 있다가 이제 4월달 5월달에는 급매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안 팔리면 안 되니까 내가 세금 3억을 더 내느니 1억 5천을 더 싸게 파는 거지. 그런 물량이 예년과는 다르게 지금 여러 가지 세금이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다주택자들.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된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완화시킨다니까는 세금 깎아주고, 그거는 나중 일이고, 당장 세금을 줄여야 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왼쪽은 365개 단지 55만 세대예요. 이 365개 단지가요, 서울 아파트의 거의 45%를 차지해요. 400개 단지, 400개도 안 되는데. 왜? 워낙 대형 단지들이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는 110개 단지 16만 7천 세대로 11개 지역 지수를 만든 거예요. 각 지역마다 10개 단지씩, 시가총액 10개 단지씩 골라가지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꺾였어요. 꺾였다가 물론 한두 달 이렇게 반등할 수는 있어. 그 다음 아까 보셨듯이 2월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인데, 월 말로 가면은 3월도 초반에는 플러스도 막 나오다가 월 말로 가면 갈수록 하락하는 아파트가 이제 신고가 되면서 이게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이따가 데이터 업데이트 해가지고 실거래가, 국토부 실거래가 매월 15일날 발표하거든요. 어저께 딱 보니까 잠정치보다 확정치가 더 하락해. 저도 월말로 가면 더 하락해. 초반에는 플러스였다가 월말로 가면 마이너스로 바뀌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상승할 때는 집주인들이 그러잖아요. 아파트 너 왜 빨리 신고 안 해? 우리 아파트 올랐는데 너 신고 안 해? 이러거든요. 왜? 부동산 사장님들은 오르는 아파트를 늦게 신고한다고. 왜? 자꾸 신고가가 나오는 걸 신고가 되면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놨다가도 안 팔아. 그러면서 걷어들이고, 갑자기 또 1억 올려버리고, 그러면 계약이 안 되잖아요. 계약이. 부동산 사장님은 그 아파트 오르고 내리고는 두 번째야. 일단 자기 계약이 돼야지 월세를 내지. 총각 우리 월세도 못 내고 있어. 어저께도 그러더라니까. 율무차 얻어먹으러 갔거든요. 율무차 후원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냥 1200원 그냥 송금해주면 될 걸 또 굳이 오래. 그러면서 막 제 옆으로 막 다가오는 거야. 진짜 하면서 오늘은 반바지 좀 입고 오지 막 그런가. 그 자전거 타는 그 꿀벅지. 겨울이라서 좀 상황극이 좀 안 맞네. 이제 큰일 났네. 봄 되면 이제 반바지 입고 다녀야 되는데, 여름 되면 그 말씀 하시겠네. 그러니까 이 얘기 다시 해. 자, 상승할 땐 그랬는데, 하락할 때는 하락한 아파트를 늦게 신고해요. 상승한 아파트를 먼저 신고해. 왜? 그래야지 총각 지금 아파트 안 빠져, 빨리 사라니까. 근데 이 총각은 빠진다고 그러던데, 엘리엇이 빠진다고 맨날 시거래가 나오는데, 아직 여기는 안 빠져. 봐, 신고된 거 봐. 다 올랐거나 덜 빠졌잖아. 하락한 거 없어. 근데 한 보름 있다 보니까 진짜 하락한 게 신고가 돼요. 왜? 부동산 사장님들은 매수자가 도망갈까봐 하락한 걸 늦게 신고해. 지금 그래서 국토부 잠정치가 하락한 것보다 확정치가 더 하락하고, 특히 2월달은 2.2% 폭락한 거로 잠정치가 나왔대. 아직 제가 데이터는 업데이트 하는데 뉴스를 제가 확인해 봤어요. 아레즈님인가 그 댓글 달아주신 분 그거 보고 뉴스를 확인해 봤더니, 그동안은 1% 이상 하락하지 안 했거든요. 0.9%, 0.4% 이렇게 하락했어, 월간. 근데 2월달은 잠정치가 마이너스 2.2%야. 폭락으로 나와. 이거는 왜 그렇지? 이거는 월말에 가면 좀 다시 또 좀 줄어들라나? 일단 제가 엑셀 데이터 해가지고 놀라운 제목을 이렇게 하겠다. 국토부 실거래가 충격적인 2월 폭락 실거래가
지수 이렇게 하면 딱 맞겠네. 어그로 끌어야지, 어그로. 자, 이거는 부동산원과 KB의 고가 대비 주간 데이터를 누적시킨 거예요. 누적. 그러니까 여기 조금 누적된 거, 이거 마이너스가 더 추가됐죠. 이거 지난주에 추가된 거예요. 전반적으로 뭐 5주, 6주 이렇게 하락하면은 종로구 하락하고 서대문 하락하고, 제일 많이 하락한 게 성북구예요. 25등이야. 은평구 24등이야. 그 다음에 강북구 21등이야. 노원구 20등이야. 즉, 그래도 어쨌든 상승한 아파트는 없어요. 다 신고가에서는, 그러니까 최고가에서는 꺾였어요. 근데 KB는 아직도 하락한 거는 4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신고가 중이래. 그래서 서울 아파트 계속 플러스 중이래. 오래 못 갈걸요. 지금 이걸 갖다 지수를 만든 게 이거죠. 등락률을 지수를 만든 게 이거예요. 부동산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주째 빠지고 있어 지금. 그런데 KB는 아직도 0.01로 계속 마이너스로는 안 가.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집주인들이 뻥카를 질러놨거든. 근데 부동산 사장님들은 뻥카 질러놓은 걸 갖다가 KB 월요일날 아침 10시에 입력을 해요. 그러면 KB에서는 입력한 걸 보고서 데이터를 내니까 당연히 플러스로 나오지. 꺾인 적이 없어. 하락한 적이 없다니까. 왜? 부동산 사장님들은 또 이게 하락하면 대출금이 줄어들어. KB의 대출 기준이 KB 데이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KB나 부동산원의 둘 중에 적은 걸로 대출을 해야 되는데 안 그렇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또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많이 해줘야지 예대 마진이 커지니까. 자, 요거는 거래입니다. 자, 거래 오늘 내가 업데이트 했어요. 오늘까지 3월달 신고된 게 110건이야. 지금 오늘이 보름 지났죠? 보름 동안 110건 신고됐어요. 2월달은 이제 45일 지났죠? 신고한 지. 이제 보름만 더 신고하면 돼요. 661건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이 안 오잖아.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오늘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했어요. 자, 까만 거는 지난달 거예요. 2월 거. 2월이 지금 한 2, 3일 신고됐잖아요. 여기까지. 661건 신고됐거든요. 이걸로, 2월 거를 월말까지 시뮬레이션 해보면은요, 821건으로 나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적냐면, 일단, 지난 2월 달은 28일까지밖에 없어. 3일이 적어. 다른 달보다. 그러니까 월간, 날짜가 적으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월초에 구정이 있었죠. 연휴가 있었어. 그때 거래가 좀 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61건으로 최근 3개월 동안의 그러니까 신고되는 속도를 계산을 추정을 했을 때 821건이 나온다. 자, 그리고 3월 달은 오늘까지 보름 동안 110건이 신고됐어요. 근데 평상시보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딱 했더니 1131건 정도가 시뮬레이션이 돼요. 어쨌든 12월이랑 비슷하겠네. 12월, 1월, 2월 연속 3개월 연속 사상 최저치거든요. 실거래 거래 건수가. 가끔 가다가 제 거보다 많이 신고됐다고 나오는 거는 그거는 신고일 기준이에요. 신고일 기준. 저는 계약일 기준이거든요. 1월 15일 날 계약하고 1월 말일 날 신고하면은 계약일과 신고일 둘 다 1월로 잡히는데, 이거를 2월 3일 날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 건수로는 1월에 잡히지만 신고 건수로는 2월에 잡혀요. 근데 기자들이 가끔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국토부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번 달이 몇 건이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왜? 아니 1월 달에 계약을 해놓고 그걸 2월 3일 날 신고했다고 2월 거래인가? 아니면은 그렇게 쓸 수는 있어. 근데 가로치고 단 이거는 신고일 기준이다. 계약일 기준이 아니고. 근데 진짜는 뭐예요? 계약일 기준이지. 예를 들어서 1월 15일 날, 그러니까 100건이 1월 달에 100건이 거래가 됐는데 1월 15일 날 하필이면 98건이 한꺼번에 다 거래가 됐어. 근데 그걸 2월 달에 신고했어. 2월 달도 거래가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1월은 2건이고 2월은 98건이라니까. 그러면은 1월에 비해서 2월이 거래 폭증이라고 나온다고. 그런 차고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신고일 기준은 쓰지 말아줬으면 고맙겠고요. 기자분님들도 혹시 쓰더라도 가로치고 거래 신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일 기준의 데이터랑은 다소 오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줘야지 맞지. 자,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으로 최근 8년 동안을 보면 최저치입니다. 최저치. 근데 요 110건은 아직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걸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일단 이건 신고 기준이에요. 계약일 기준이에요. 아직 시뮬레이션 안 한 거예요. 어쨌든 최저치 가고 있습니다. 전세는 그러신 이거는 이번 달 거니까는 빼고 요거까지 보면 평상시에 비해서 오히려 보름 동안 더 신고되면 오히려 더 늘 것 같아. 평상시보다. 전세 거래가 는다는 얘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거기에 상당 부분이 매매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부동산이 꺾였다는 거, 또는 대출이 안 되고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 이것 때문에 다시 2년만 전세 더 살자 여보, 우리 더 싸게 살 수 있어, 엘리엇이 그러는데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물량들이 좀 있을 거라고 추정은 돼요.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짐작은. 자, 22년 동안의 거래를 봐도 전반적으로 빌라 연립 전세 거래까지 다 줄고 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실거래가 9억 이상, 15억 이상 뭐 이런 거 전부 꺾이는 거,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도 꺾였어요. 요거는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언급할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연 단위로 끄는 것도 2008년 11월 달 1163건이 사상 최저치였는데 작년 12월 달에 깨고 1월 달에 깨고 2월 달에 깨고 3월 달은 반등. 요렇게 나올 것 같아요. 거래가. 그러면서 4개월 연속 하락을 하다가 3월 달에는 지금은 조금 플러스거든요. 조금 플러스야. 왜냐면 상승한 거래를 먼저 신고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월 말로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로 바뀔 수가 있다. 그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아요. 자, 보조지표를 봐도 KB가 전세 수급지수가 급락을 하다가 여기서 한 2달 동안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거든요. 매매 수급지수도, 매매 심리죠, 급락을 해갖고 지금 50까지 떨어졌다가 5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약간 반등하려나? 그러나 부동산원 심리지수는 계속 하락 중이에요. 주간으로. 그 다음에 매매 수급지수도, 전세 수급지수도 계속해서 하락 100개고 내려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둔화가 됐어.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지다 보면 한두 달은 반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 대세상으로 돌아섰다니 그렇게 그렇게 좀 희망 회로를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4년을 봐도 보조지표가 좀 다 꺾여서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년을 봐도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네이버 카페 자료실에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다운받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놓는 거니까 특별히 언급은 안 할게요. 자, 그래갖고 좀 시가총액 상위 100개로 월 평균 데이터를 하면, 평균을 내면 이게 17개월 동안 상승을 하다가, 근데 마지막에는 상승률이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팍팍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거래는 계속 줄면서 상승률 줄면서 거래 줄면서 결국 마이너스가 났죠. 마이너스가 작년 10월 달에 상투 11, 12, 1, 2까지 하락했는데 3월은 약간 반등하는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는 월말 가봐야 된다. 다음 달 4월 달 가봐야 된다. 왜? 하락하는 신고를 늦게 하더라. 과거에 최근에 보니까. 그런데 요 상황이 91년도에도 거의 똑같이 있었는데 그때랑 상황이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시켜 보면 작년 91년 5월달 상투랑 작년 21년 10월 상투랑 상당히 비슷한데, 이때도 급락을 하다가 하락률 급하게 빠지다가 하락률이 좀 줄어들다가 다시 이렇게 주춤하는 거. 근데 지금도 보니까 하락률이 늘어났죠. 그러다가 이번에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하락률이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바닥 쳤대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올시다예요. 요거 따라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봐요. 이미 대세는 상투를 쳤고 실거래가는 계속 하락하는데 다주택 투기꾼들, 갭 투자자들, 그다음에 보수 언론들, 그다음에 상승 유튜버들, 이 사람들이 하락을 막아보려고 어떻게든지 다시 올리려고 호가를 올리고, 그다음에 바람 넣고, 제도가 바뀐다느니 뭐가 바뀐다느니 그러면서, 근데 무주택자는 지금이라도 빨리 사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위험합니다. 8년 하락, 최소 8년 하락, 박승 총장님처럼 30년 하락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중간쯤 미래세처럼 20년 하락한다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장기적인 하락을 대비해서 여러분들 위험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나 파생이나 이런 거는 금방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단타로 아니다 싶으면 손질 말고 나올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거든요. 평균 보유기간이 7.8년이래요. 서울아파트. 그리고 전국 주택으로는 거의 12년이래요. 물론 30년 안 파는 사람도 있지. 물론 3년 만에 파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서울아파트 평균이 7년이 넘어요. 근데 빨리 팔아서 한 5년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이에 금리는 이자는 어떡할 거며, 하락하면은 그 원금 손실은 어떡할 거며. 자, 여기까지 제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초 불패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 오늘 실거래가 신고된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신고가 근처에 살 수는 있지만 신고가를 막 치고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방송하고 저는 음악과 함께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며칠 동안 캡처하는 게 많은데 계속 못 올렸어요. 그 마무리 짓고서 제가 영상도 만들고 오늘 실거래가도 올려야 되고요. 미국 PPI도 올려야 되고요. 뭐 올릴 게 많아요. 15일쯤 후가 되면 무슨 데이터 발표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